요 강연 자료는 제가 끝나면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네, 사진 열심히 안 찍으셔도 됩니다. 먼저 내 집만의 1단계,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로움이 없다라는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부동산 투자할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나를 아는 단계, 그러니까 나의 예산을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나의 예산이 뭔가라고 해보니까 결국 두 가지의 합입니다. 첫 번째는 가용현금. 가용현금이라 하면 뭐 예금이나 적금, 보험과 같은 내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말하고, 대출한도는 이제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두 개가 합해지면은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 뭘 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용현금 먼저 설명드렸고, 대출한도가 무엇이냐 말씀드리면, 신용대출, 나의 소득 혹은 신용을 바탕으로 나오는 대출이 신용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은 내가 뭐 집을 산다라고 하면 집의 가격, 주택 가격의 70% 혹은 내 연소득이 만약에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은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 나가는 게 한 170만 원 정도 되면은 이제 DSR 40%에 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둘 중에 낮은 한도대로 금액이 나온다. 대출이 나온다. 그래서 대출 한도를 은행에 가서 알아보셔도 되는데, 지금 다 직장 다니셔야 되고 육아하셔야 되고 뭐 현역이 계시고 바쁘실 테니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데 들어가서 나의 연봉 넣으면은 신용대출도 나오고, 내가 구매하려는 아파트 한 10억 정도 아파트를 넣으면 DSR 40%에 걸리는 한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이렇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잘 조합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을 산출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월세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거. 두 번째는 전세보증금과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가능한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그 식은 밑에 가용현금과 주택담보대출 더하면은 내가 월세와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의 매매가가 나오고, 다음에 전세 갭 투자. 갭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이제 갭이라고 하는데, 그 갭을 나의 가용현금과 신용대출로 메꾸는 거죠. 그러면은 전세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내가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는지 알으셨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를 아셔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지역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2025년도에 지역별 아파트 중위 가격을 순서대로 해서 5분위로 나눠보니까 1급지부터 5급지가 이런 식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검정색일수록 1급지, 색깔이 연해질수록 5급지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 기준으로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을 나눠놨다. 가격이 비싼 곳과 싼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지 아파트들 가격을 보니 20억 정도는 가뿐히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도 10억 정도 들어가는 반면, 이제 5급지 아파트는 6억대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여기는 투자금이 2억 이하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들어가더라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이름이 붙습니다. 첫 번째가 실거래가, 두 번째가 호가, 세 번째가 KB 시세인데요. 거래를 하신 분들은 그 용어를 다 아실 텐데, 실거래가는 실제로 계약서상 정해진 가격, 그래서 몇 날 며칠에 얼마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가 뜨는 겁니다. 그게 실거래가고, 호가는 팔려는 사람, 집을 팔려는 사람이 나는 이 가격에 팔고 싶어라고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정해진 소비자 가격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얼마든지 깎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고, 팔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좋은 입지라면은 이 매물 자체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저 호가를 깎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하락 중이다. 그래서 몇몇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많게는 뭐 3천만 원, 4천만 원도 쉽게 깎을 수 있는 시장이 오기도 합니다. KB 시세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액이에요. 그래서 KB 부동산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데 지금 이 세 개의 아파트가 다 똑같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실거래가는 뭐 5억도 있고 6억 1,500도 있고 호가는 6억 5천까지도 올라가는데 KB 시세가 6억 1,500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호가 6억 5천짜리를 하나도 못 갖고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러면은 6억 5천만 원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KB 시세인 6억 1,500만 원 기준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KB 시세가 호가보다 낮은 지금 같은 시장에는 대출 활용하기가 좀 불리하시겠죠. 근데 이게 역전돼 있는 시장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막 호가는 6억인데 KB 시세 뭐 6억 5천에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다 이제 하락할 때 떨어질 때 나옵니다. 하락장에. 그래서 텍스트가 좀 깨졌는데 감안하고 보시면 제가 이 실거래가 호가 KB 시세를 어떤 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지를 가져온 겁니다. 실거래가는 호갱노노라는데 호가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검색하면서 KB 시세는 KB 부동산에서 보실 수가 있고 주담대는 KB 시세에서 LTV 70% 곱하기 70%에서 한도가 정해지고 원리금 상환액은 내가 주담대에 나오는 한도가 정해졌으면 그거를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원리금 상환액을 30년 금리 4% 이렇게 산출하면 제가 여기 표에 쓴 금액들이 나옵니다. 호가 그리고 취득세는 결국에 내가 거래한 계약서에 쓴 금액에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최초 투자금은 호가와 취득세를 더한 값. 그리고 거기에 주담대를 빼면은 최초 투자금이 나오고 월세를 세팅하게 된다면은 KB 부동산의 매매가도 나오지만 전월세가도 제공을 해줘요. 평균적인 전세 월세가.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최종 투자금은 얼마가 되는지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2단계 때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걸 살 수 있구나 없구나를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 3단계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해 리스트를 쫙 뽑으실 거예요. 많게는 뭐 10개, 적게는 3개 정도까지 뽑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3개의 아파트가 얼마나 투자금이 들고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겠는데 어디가 좋은지를 이제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세워봤습니다. 그러니까 총 7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직장과 교통, 두 번째는 학군과 상권, 마지막으로 녹지 문화시설 공공기관입니다. 왼쪽은 서울 2030, 2040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매년 우리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개발하겠다라는 계획 문서를 내야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작성한 건데 중심지 체계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명한 서울의 직장군, 강남, 여의도, 서울 도심, 4대문 안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3개 도심이 3도심으로 불리고 있고, 그리고 용산, 마곡, 잠실, 가산, 뭐 청량리, 왕십리, 상암수색, DMC죠. 그리고 창동, 상계, 이 지역이 7광역 중심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와 파란 동그라미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서울의 주요 직장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직장에 얼마나 빨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고 있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서울은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로 다니면은 10km 가는데도 막 30분 넘게 걸립니다. 엄청 교통이 혼잡하죠. 그래서 지하철이 중요합니다. 차로 다니면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요 도심 강역 중심에 어떤 지하철 노선을 타야 빨리 갈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좋은 지하철 노선을 갖고 있는 그 노선들이 지나가는 좋은 주거 지역은 어딘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백지에서 찾아보면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내가 찾아놓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고 그 노선은 어떤 직장군을 지나가는가를 찾아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통과 직장은 요 2가지를 고려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군과 상권인데요. 요 화면은 학구도 안내 서비스라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근데 학구도가 뭐냐면
학교를 내가 보내시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이 학구도 안에, 그러니까 그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지역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공부 잘하는 학교가 있을 텐데, 그 학교가 포함된 학구도는 이렇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깝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구도 경계선 밖에 내 아파트가 있다면 좋은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그 학구도가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서울에서도 많게는 막 2, 3억씩 차이가 나요. 분명히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단지인데 이 아파트는 좋은 학교를 못 가고 이 아파트는 좋은 학교를 간다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아파트가 한 2, 3억 비싸요. 근데 이게 지방에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뭐 춘천도 마찬가지고 대전, 뭐 대구, 부산 이런 지방에도 공부 잘하는 학교 갈 수 있는데 못 가는데 아파트 단지가 나뉘거든요.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구도 챙겨보셔야 되고, 이러면은 아파트미라는 사이트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업 성취도율이랑 중학교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과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구도에서 공부 잘하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 찾으셨으면 그 학교가 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도 이런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상권인데요. 호갱노노라는 화면입니다. 그 상권 자세히 보기를 이제 클릭하면은 대형마트, 백화점,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런 그 주요 상권들이 내 아파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차로 얼마나 걸리는지를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상권에서는 대형마트, 백화점, 그리고 2차 병원, 종합병원과 3차 병원인 대학병원 요 4가지 요소 보시면 되고요. 녹지문화시설 공공기관은 생략했는데 뭐 네이버 진호에 공원이나 영화관, 행정복지센터, 뭐 시청, 구청, 국세청, 뭐 세무소, 법원 이런 거 검색하시면 되고, 공유놀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문화시설이랑 공공기관 위치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스트업한 아파트들의 이 입지 치료서를 분석한 다음에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투자금이 얼마인데 얘는 뭐 서울 도심이랑 광역 중심에 1시간 내외로 갈 수 있고 얘는 한 3천만 원 정도 저렴한데 반에 3도심이랑 광역 중심 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면서 최종적으로 한 개의 단지를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시면은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